누구다가.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유명한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확인할 때는 기출문제에 무엇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왔던 상평형 그림 문제의 유형입니다. 즉, 상평형 그림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우선 염두에 두고 이것에 맞춰서 개념을 구조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평형 문제는 상평형 그림이 먼저 나옵니다. 각 상평형마다 그림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림의 종류가 주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그 정보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도입니다. 두 번째, 두상의 상대적 양입니다. 세 번째, 조성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상평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바로 상평형 그림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요. 이 종류로부터 자유도와 상대적 양, 조성을 어떻게 구하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자유도를 구할 때는 독립변수 C와 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인을 잡고 이것에 대해서 구하는 법을 알고 나머지도 알아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게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확인할 때도 이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류를 알고요. 그 속에서 세 가지 정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비슷한 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상규칙입니다. 상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F는 여기서 자유도를 뜻합니다. F는 C-P 플러스 2로 나타냅니다.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죠. F는 C-P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것을 유도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유도하는 법은 기출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이것을 암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께 F는 C-P 플러스 2였다면 자, 이번에는 C-P 플러스 1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잘못 써서 고쳤는데요. 프라임이 붙으면은 C-P 플러스 1로 변한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자, 방금 전 것과 비교해보면 자, 자유도는 우리가 C-P 플러스 2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F'은 C-P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이 자유도에서 이 자유도로 갈 때 둘 다 자유도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도로 갈 때 프라임이 붙으면서 세기 변수 하나가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것이죠. 즉, 자유도란 것은 세기 변수의 수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세기 변수 중에서 한 개가 고정이 되면 프라임을 이렇게 하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 변수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2에서 1로 감소를 한 것이죠. 자유도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자유도 F는 상의 수, P죠. 상의 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 성질의 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기 성질이란 건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것, 압력이나 온도나 조성, 이런 것이 세기 성질입니다. 만약 양과 관련이 있다면 그건 크기 성질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여기선 세기 성질은 바로 양과 관련이 없고
그것은 압력, 온도, 조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것이 세기성질의 예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도는 바로 이러한 세기성질의 수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기성질이냐? 바로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의 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요.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우선 상의 수를 변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성질의 수구나, 특히 세기성질의 수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는데요. F'은 이러한 독립적으로 변하는 세기성질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보통은 압력을 고정을 시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이는 압력, 온도, 조성의 세 가지 성질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면은 그 하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거죠. 독립 변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시켰단 말은 하나가 감소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기성질의 수가 줄어든 것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 식에 나왔던 F는 방금 전에 배웠죠. 그런데 이제 C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C는 바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인데 그럼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C는 독립성분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성분이란 바로 화학종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성분은 C는 성분의 수인데요. 즉 화학종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독립성분은 뭐냐? 독립적인 화학종이겠죠. 독립성분 C는 개 속의 모든 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수의 화학종이에요. 둘 다 화학종이긴 한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최소수를 의미한다 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모든 조성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최소수입니다. 독립성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성분을 구하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임용고시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략적인,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사실을 안다면 상그림을 구할 때, 상그림에서 독립변수를 구할 때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C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바로 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수였죠. 최소수의 화학종이었죠. 성분은 화학종이라면 이거는 최소수의 화학종입니다. 그렇죠. 자, 요런 거 성분은 최소수의 화학종, 조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수의 화학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독립성분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걸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개와 반응하는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하지 않는 개는 예를 들어 A랑 B가 있을 때 A랑 B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순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죠? A랑 B랑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혼합물인 개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개입니다. 자, 이런 개가 있고요. 또 반응하는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응하는 개는 화합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합물도 물론 생기지만요. A랑 B랑 반응해서 새로운 화합물 C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하는 개죠. 새로운 화합물이 생겼으니까 반응하는 개입니다. 줄여서 반응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을 할게요. 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개와 반응하는 개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독립성분 C를 구하는 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하냐? 나중에 상도표를 설명할 때 또다시 언급을 할 텐데 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개는 독립성분 C의 수는 뭐랑 같냐? 바로 성분의 수랑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독립성분 C의 수는 성분의 수랑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독립성분은 아까 전에 그렇죠. 최소수의 화학중이라고 그랬죠. 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수의 화학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랑 같다? 성분의 수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바로 그냥 단순한 화학중과 같다. 최소수의 화학중과 그냥 화학중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성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화학종이잖아요. 각각이. 그렇죠? 화학종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런데 얘네는 반응하지 않는 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분의 수가 2개지만 독립성분의 수 C도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 알겠어요? 반응하지 않는 개에서는 성분의 수, 즉 화학종의 수와 독립성분의 수, 최소수의 화학종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수라는 건 상의 조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수죠. 하지만 이 반응하는 개는 다릅니다. 반응하는 개는 독립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지가 않아요. 반응하는 개에서는. 자, 일반적인 경우를 우선 볼게요. 일반적인 평형 반응에서는 평형식이 있잖아요. 그쵸? 평형식. 이러한 화학식 있죠? 예를 들어 이게 평형식이잖아요. 그쵸? A와 B가 C가 되는 거. 평형식이니까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네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죠. 자, 이러한 반응이 평형인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평형 반응일 때는 반응하는 개죠. 이런 걸 때는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입니다. 자,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성분의 수, 즉 독립성분 C의 수를 구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독립성분의 수가 몇 개예요? 우선 그 전에 성분의 수를 알아야겠죠. 성분의 수가 몇 개예요? 화학종이 3개죠? 자, 3개에서 화학식의 수 몇 개? 그렇죠. 이게 하나가 화학식이잖아요. 화학식이 몇 개 있어요, 지금? 1개가 있죠. 그래서 성분의 수, 성분 A, B, C 다 더한 성분의 수 3개에서 화학식의 수를 뺀 것이 2가 나오죠. 이 2가 바로 이 반응하는 개의 독립성분의 수를 말합니다. 독립성분의 수 2는 3 빼기 1인 거죠.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평형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평형 반응이란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처음부터.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요. 열분해, 자체 해리 또는 물질인만 처음에 주어졌을 때. 자, 이 말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평형 반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 B, C가 다 주어진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평형이 된 거죠. 하지만 열분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처음에 C만 주어진 거예요. 물질만 처음 주어졌을 때. 자, C만 주어지고 A, B는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성분의 수가 몇이다? 1과 같아요. 왜냐하면 C에서 A, B를 모두 조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없었다가 0이었다가 C가 마이너스 1이 감소하면은 얘네 둘이 1씩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바로 하나만 갖고도 A, B를 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C 하나만 갖고도 A, B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독립성분은 몇 개다? 그렇죠. 1개입니다. 독립성분의 수를 말해요. 이 C가 아니라 독립성분의 수가 몇 개다? 하나를 말하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평형 반응일 때는 일반적인 평형 반응이라는 건 C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A, B, C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C가 뭐 마이너스 1 됐다 해서 얘네가 1이라는 보장이 없죠. 얘네 2개가.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평형일 때는 최소한 독립성분이 하나진 않죠. 얘 하나 갖고 A, B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A, B, C가 다 있는 게 일반적인 평형 반응인데 C가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다 해서 물론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증가하겠지만 얘네가 조성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없었으면은 열분해처럼 없었으면은 1, 1이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이 됐다 해서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1,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분은 1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얘만 안다 해서 얘네 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평형에서는. 얘에서는 알았죠? 처음에 00이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평형에서는 얘만 안다고 해서 얘네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얘랑 얘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랑 얘는. 그로부터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평형상수에서 우리가 A, B분의 C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B, C를 넣으면 A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평형에서는 성분수 마이너스 화학식수고 열분해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독립성분의 수는 1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한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킨스 88입니다. 요즘에 나온 구판에서는 글쎄요, 이게 뭐 자유도, 성분, P, C, F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기출에 나오니까 제가 아킨스 8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독립성분의 수, 바로 C의 수를 구하라는 건데요. 염화 암모늄 NH4Cl이죠. 자, 이것의 열분해 되는 개는 몇 개의 독립성분을 갖는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자, 이것이 열분해 되대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자, 반응하지 않는 게요, 반응하는 게요. 그렇죠. 반응하는 게죠.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지가 않겠죠. 반응하는 개에서는. 자, 그렇다면 우선 화학식을 쓸 수가 있겠죠. 반응을 하니까. 그 화학식을 한번 써봅시다. 네, 화학식이 밑에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염화 암모늄에서 열분해, 열로서 열을 가하면 암모니아 기체와 HCl 기체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열분해 반응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열분해 반응은 제가 따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냥 반응하는 개는 맞는데 열분해 반응은 일반적인 평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바로 여기서 나와 있죠. 그러면 열분해 반응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열분해 반응은 바로 C는 1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즉 독립성분 이거 답은 1이에요. 열분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얘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의 조성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네가 0이었잖아요. 그쵸? 열분해란 건 얘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네가 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1몰이 된다 해봐요. 마이너스 1몰은 얘네가 얼마? 그렇죠. 1몰이 생기는 거니까 얘네 정보가 없더라도 처음에 어차피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되는 거 알면 얘네의 조성을 알 수가 있죠. 1, 1로. 이렇게 열분해는 독립 성분이 1이 됩니다. 성분은 셋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성분은 화학종이라고 했죠. 셋이죠. 예. 화학종이 3개시죠. 그쵸? 뭐 상은 2개라 그랬는데 뭐 상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고체상, 기체상이 있고요. 어쨌든 상은 여기서 2개, 기체는 서로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2개로 보고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라서 두 상들이 단일 화학중 NH4Cl을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독립성분만 우선 봅시다. 그쵸? 자, 따라서 이게는 단일 독립 성분 C는 1을 갖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요. 그런데 이 개에다가 HCl 또는 NH3를 여분으로 가해주면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얘네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열분해가 아니죠. 왜요? 열분해는 얘만 있고 얘네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얘네를 넣어줬대요. 얘네를 넣어줘가지고 했단 얘기는, 그런 다음에 했단 얘기는 얘네도 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열분해인데 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편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열분해를 해서 얘네가 처음에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편형이라서 얘네가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네가 물론 플러스 1이 되겠죠. 하지만 얘네가 조성은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얼마가 넣어져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나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얘만 갖고 얘네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여분을 더 가해주면, 여기 나와있죠. 여분을 더 가해주면 더 이상 조성을 알 수 없으며, 그래서 HCl 또는 NH3가 또 하나의 성분을 봐야 된다. 일반적인 평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평형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평형에서는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평형에 대한 식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3 빼기 화학식 1이 돼서 2. 즉 이때 독립성분의 수는 2가 되죠. C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열분해서 1이지만 이때는 C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이제 자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다음 개의 독립성분의 수를 말하여라. 자, 자체 양성자 반응이래요. 자, 이 물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H2O가 화학식을 먼저 써봐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되죠? 화학식 하나가 나왔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 양성자 반응이라고 그래갖고 H2O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분해랑 같은 거죠. H2O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분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C는 얼마? 1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H2O에서 시작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없다고, 처음에 없다고 시작하고 H2O가 마치 열분해처럼 분해가 돼서 자체 헬이 돼서 자체 양성자 반응이 돼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H2O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C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물의 자체 양성자 반응. 그러니까 문제 나왔던 거는 바로 열분해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얘네가 0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자체적으로 양성자, 즉 해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랑 나오는 건데 처음에 얘네가 0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감싸면 얘네가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성도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를 감싸면 얘네가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네의 진짜 농도를 알 수가 있죠. 개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C는 열분의 반응과 같은 C는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C는 1이 나오죠. C는 1이 나옵니다. 물의 자체 양성자 반응, 열분의 반응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제는 자체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거죠. 이해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 00이라 했고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대면 플러스를 대서 이 조성까지 알았는데 이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만큼 얼마나 넣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얘가 마이너스를 대서 얘가 플러스 1 되는 건 맞지만 얘네 조성이 그렇다고 플러스 1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처음에 얼마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1이지 얘 조성이 플러스 1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체 양성자 반응 같은 열분의 반응과 비슷한 반응에서는 얘 정보 하나만 알고도 얘네 둘의 정보를 알았지만, 즉 조성의 정보는 알았지만 여기서는 얘 하나만 알고서도 얘네 조성의 정보를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한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죠.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 성분의 수 몇 개? 화학종 몇 개요? 3개죠. 3개에서 화학식 하나 빼면 몇이에요? 그렇죠. 2가 나오죠. 그래서 자체 양성자 반응일 때는 C는 1이지만 여기다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넣어서 일반적인 화학식이 되면 얘네까지 살아남는다면 얘네는 C는 2가 된다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자, 이번엔 B. 아세트산 수용액입니다. 자, 이것도 반응계예요? 반응하지 않는 게요? 그렇죠? 반응계죠? 반응계니까 독립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지가 않겠죠? 자, 반응계 봅시다. 반응계는 화학식을 쓰라고 했어요. 자, 아세트산 수용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공식을 보면, 이 식을 보면, 자, 이거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C는 1일까요? 2일까요? 3일까요? 우선 3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건 반응식이기 때문에 3개. 성분수는 3개지만 성분수와 독립성분의 수가 같지가 않잖아요. 반응계에서는. 그러니까 C는 3은 아니에요. 그럼 C는 2거나 1, 둘 중에 하나일 텐데 C는 1은 열분의 반응이라고 했죠. C는 1일 때는. 그럼 얘가 얘로 되는 건데 한마디로 C는 1일 때는 얘네가 0일 때예요. 그럼 C는 1일까요? 얘네가 처음에 0이고 얘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답은 몇이에요? C는 2입니다. 즉 일반적인 평형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얘네 두 개가 0이고 얘만 있었으면은 얘 조성 변화로 얘네 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가 1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즉 C가 1이 아니라 C가 2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평형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열분의 반응이나 자체 해리 반응 같은 한쪽만 처음에 있었던 반응이 아니에요. 얘네가 0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얘는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얘는 처음에 0이었겠죠. 얘가 없었으면 얘도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얘는 뭐예요? H 플러스는. 얘에서도 올 수 있지만 얘는 어디서부터도 올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바로 얘는 물의 자체 해리에서도 올 수가 있죠. H 플러스는 처음에 0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얘는 0이었겠지만 얘는 0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건 맞지만 이게 조성을 의미하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가 있었으니까. 즉 이건 열분해 같은 또는 자체 해리, 식초의 자체 해리 같은 아스트산의 자체 해리 같은 얘네가 0인 그러한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형 반응이죠. 왜냐하면 얘가 처음부터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에서도 H 플러스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독립 성분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 성분의 수 몇 개? 3개죠. 빼기 화학식의 수 1개죠. 그래서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나 얘의 정보가 있거나 얘네 얘의 정보가 있어야만 나머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렇게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탄산 마그네슘. 자, 탄산 마그네슘의 분해 생성물과 평형을 이루는 게라고 돼 있어요. 자, 탄산 마그네슘은 이거죠. 탄산 마그네슘이요. 자, 이게 분해가 되면 산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바로 탄산 마그네슘이 분해 생성물과 평형을 이루는 게래요. 자, 이건 뭘까요? 답이. 자, 이건 일반적인 평형일까요? 열평형일까요? 열분해일까요? 자, 답은 이건 2입니다. C는 2예요. 일반적인 평형이죠. 그 말인 즉슨 자, 처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엔 0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죠. 분해 생성물과 생성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분해 생성물과 평형이 그러니까 그냥 탄산 마그네슘의 열분해라면 C는 1이 될 테지만 분해 생성물이 있잖아요. 분해 생성물이 있잖아요. 이것과 평형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0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일반적인 평형을 말한다는 건 알아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형에서 C를 구하는 방법을 유도하면 C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C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C가 뭔지 보면 독립성분인데요. 이것은 최소수의 화학중이에요. 성분이 화학중이라면 독립성분 C는 조성을 하는 최소수의 화학중이에요. 자, 어떻게 적용하냐? 반응하지 않는 개와 반응하는 개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개는 보통 혼합물을 말하고요. 이때 독립성분 C의 수는 성분의 수랑 같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개 또는 반응계에서는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즉 반응식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때는 열분해와 일반적인 평형으로 나누고요. 열분해에서는 C는 1, 일반적인 평형에서는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면 됩니다.
독립성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독립성분은 반응하지 않는 개, 반응하는 개로 나누는데, 반응하지 않는 개는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분의 수가 몇일까요? C가 몇이에요? 그렇죠. C가 1이죠. 그리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요. 자, 이런 경우 그렇죠. 독립성분의 수는 성분의 수랑 같다고 그랬죠. 성분의 수가 몇 개예요? 2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개에서는 독립성분의 수와 무슨 수가 같다? 성분의 수가 같아요. 아시겠죠? 독립성분의 수는 성분의 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1. 왜냐? 성분의 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독립성분의 수도 한 개 있죠. 자, 여기서는 반응 안 하니까 반응하지 않는 개인 거 확실하고, 그러면 독립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습니다. 몇 개예요? 독립성분의 수 2죠. 혼합물이에요. 입니다. 왜냐하면 성분의 수가 2개니까 독립성분의 수도 2개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자, 이건 얼마일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그렇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뭐가 있죠? 성분이 뭐가 있어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랑 뭐가 있어요? H2가 있죠? 자, 그러면 독립성분의 수 몇 개요? 그렇죠. 3개죠. 성분의 수가 3개니까 독립성분의 수도 3개다. 얘네 반응 안 하죠, 서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수소, 산소, 물로 된 게. 자, 이거 반응 안 하죠? 자, 이때 몇? 성분의 수 3. 독립성분의 수 3.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반응하는 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거 몇? 1. 여기 뭐? 1. 여기 뭐? 1. 자체 양성자 반응도 한마디로 이게 다 0이었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 평형일 때, 즉 여기에다가 추가지고 얘네를 가해서 더 이상 처음부터 0이 아닐 때는 얘네는 그렇죠. 성분의 수 빼기 화학식의 수니까 다 3 빼기 1이네요. 그래서 다 2가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독립성분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상도표가 나왔을 때, 상 그림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에 대해서요. 자, 상 나왔습니다. 상, P, 페이즈라고 해서 P라고 쓰는데요. 자, 화학적 조성 그리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학적 조성 또는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리적 상태. 이거 성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상은 페이지입니다. 즉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 이런 게 바로 상에 해당하는 거죠. 화학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학종은 성분하고 관계 있고요. 상은 액체, 기체, 고체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래요? 전체적으로 뭐한? 균일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 상이란 건 전체적으로 뭐한다? 균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나으려면 뭐냐? 바로 용액 상태를 말해요. 용액 상태일 때 하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액이란 건 뭐예요? 용질에다가 용매가 있죠. 균일하게 섞여야지 용액이 되는데 어쨌든 자, 이 용액이란 건 용질에다가 용매를 섞이는 거죠. 그런데 이 용질이나 용매는 액체, 기체, 고체가 다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즉 화학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화학종은 바로 성분과 관계 있고 페이즈는 화학종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의 용액으로 돼 있으면 즉 A, B, C가 한데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용액 상태로 돼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상이 됩니다. 이해돼요? A, B, C, D, E, F, G 뭐 이런 화학종이 다 있는데 얘네가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이러면 페이지가 몇이 된다?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있죠. 공기는 화학종은 질소, 산소, 수소, 아르곤, 네온 여러 가지가 있죠. 화학종은 여러 가지지만 이거는 용액 상태죠. 균일한 상태죠. 공기 말이에요. 공기. 그러니까 이거는 P가 몇이 된다? 1이 됩니다. 공기는 용액 상태일 때, 그러니까 용액인지 확인하면 돼요. 용액. 알겠죠? 균일 용액. 자, 어쨌든 이 용액이란 건 이제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용질, 용매가 액체, 기체, 고체가 다 되니까 각각이. 자,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으로 보통 나누기를 해요. 하지만 이 말은 뭐냐? 다
용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액이 액체 상태인지 기체 상태인지 고체 상태인지. 용액. 알겠어요?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 다 뭐다? 용액이다. 액체상은 용질, 용매가 다 뭐겠어요? 액체겠죠? 기체는요? 용질, 용매가 다 기체예요. 한마디로 섞인 게 다 기체라고요. 고체는요? 용질, 용매가 다 고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액체, 기체면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액체상, 기체상, 고체상이. 어쨌든 이건 용액을 의미한다. 물리적 상태고요. 또 A 고체상, B 고체상. 이건 화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 같은 고체상이지만 이 고체끼리 섞이지 않을 때는 균일 용액이 아니죠. 이럴 때는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상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했던 이제 독립성분 구했던 것에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순수한 물일 때는 화학종이 1이니까 독립성분 1이지만 자, 상 P가 얼마일까요? 물만 있을 때는 P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얼음하고 얼음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P는 1이지만 얼음물은 용액이에요. 얼음하고 고체랑 물이 섞여 있어요. 고체랑 액체랑 서로. 아니죠. 용액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P는 2가 됩니다. 물일 때는 1, 얼음물일 때는 2. 물론 둘 다 독립성분은 C는 1이고요. H2O니까 어차피.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래요. 뭐 술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상은 몇일까요? 얘네 둘이 액체죠. 액체가 서로 혼합되는 액체죠. 이때 P는 몇이에요? 그렇죠. 상온에서 말이에요. 뭐 다른 온도에선 변화가 있겠지만 상온, 상압에서 몇이에요? 보통일 때 1에 해당하죠. 용액이니까. 자, 다음 염화나트륨 수용액. 독립성분의 수는 3이나 되는데 화학종의 수니까요. 상은 제가 뭐라 그랬죠? 용액 상태면 같은 어우러진 용액 상태면 1이라 그랬죠. 그 용액의 개수로 파악을 하라 그랬죠. 자, 이게 몇이에요? 1이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어차피 물속에 다 있잖아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 수소, 산소, 물로 된 게요. 이거는 사실 상해수 이걸로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가 완전히 섞여 있으면 얘네가 수소, 산소는 물론 섞여 있겠죠. 실온에서 기체니까. 근데 물도 기체라서 섞여 있으면 1이겠죠. P는 1. 용액이 1이니까 한 개뿐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액체라면 얘네랑 다르죠. 얘네는 기체라서 용액 상태로 기체인 용액 상태로 P는 여기 P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와서 P는 2가 되죠. 얘가 액체인지 기체인지에 따라서 P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섞이냐 안 섞이냐가 다르니까. 자, 다음 이걸 봅시다. 자, 반응하는 게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분에 대해서 구했는데 이번에 P값에 대해서 구해보죠.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서로 섞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랑 얘랑 섞이나요? 이제 생성이 다 될 건데 얘랑 얘랑 섞여요? 고체랑 고체랑 섞여요? 물론 섞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안 섞이겠죠? 얘네가 뭐 합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고체니까 안 섞이겠죠. 그러니까 용액이 아닙니다. 얘랑 얘랑 섞일까요? 고체랑 기체랑 안 섞이죠, 당연히. 얘랑 얘랑도 고체, 기체 안 섞이죠, 고체, 기체. 그러니까 용액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이제 안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P는 몇이 된다? 3이 됩니다. 상의 수가 3개예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얘랑 얘랑 섞여요? 고체, 기체 안 섞이죠? 고체, 기체 안 섞입니다. 얘랑 얘랑 섞일까요? 네, 섞입니다. 기체, 기체니까 섞이죠. 얘랑 얘랑 섞여요? 안 섞이죠? 그러니까 자, 상이 몇 개가 나와요? 얘 따로죠. 얘 따로. 그렇죠. 얘는 얘랑 아예 분리가 되니까 얘 따로 상 한 개 우선 있고 얘네는 두 개가 혼합이 되죠. 용액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P는 몇이 돼요? 2가 되죠. 아까 위에 거랑 다르죠. 기체일 때는 선호는 뭐가 된다? 용액 상태가 된다. 혼합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에 얘예요. 어떻게 돼요? 3개가 모두 물속에서 다 섞이죠. 잘 섞이죠. P는 얼마예요? 1이 되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혹시 몰라서 제가 책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뭐 한 개 속에 있는 상의 수를 P로 나타낸다. 뭐 P, 그러니까 숫자죠. 페이지 상의 숫자,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체나 기체와 기체 혼합물은 뭐예요? 그렇죠. 서로 섞이죠. 그러니까 단일상을 이루죠. 결정은 뭐예요? 자기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일상이에요. 완전히 섞이는 두 액체와 액체도 단일상. 무슨 말이냐? 어쨌든 완전히 섞이게 하면 단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가 그냥 상 하나예요. 염화나트륨에 녹는 수용액도 뭐다? 단일상이다. 왜냐하면 아예 균일하게 섞였잖아요. 그리고 얼음은 또 아무리 잘라 놓아도 단일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얼음 자체가 그냥 고체 하나잖아요. 그쵸? 거기 액체가 뭐 옆에 있는 게 아니죠. 얼음 자체는 단일상, 잘라도 하나지만 P는 1이지만 얼음과 얼음물이죠. 자, 이럴 때는 상이 몇 개다? 그렇죠. 액체랑 고체랑 안 섞이죠. 균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은 2다. 자, 탄산칼슘은 열분해를 일으켜서 두 고체상, 하나 탄산칼슘과 산화칼슘. 그쵸? 아까 이거죠. 탄산칼슘, 산화칼슘 하고 기체가 나오니까 이건 뭐다? 그쵸? 두 개의 고체상과 하나의 기체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P는 3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두 금속의 합금은 두 금속이 섞일 경우는 1이고 섞이지 않으면 2다. 결국 용액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은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거 뭐 계속 이런 말이 나오네요. 뭐 이런 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고체 A와 B가 섞인다는 것은 분자 수준에서도 균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제대로 섞이는 거죠. 그럴 때만 용액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 용액은 잘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 분산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균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균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섞이지 않은 걸로 봅니다. 알겠죠? P는 2로 봐요. 고체 입자가 액체 입자 반으로서 뭐 다른 곳에 분산될 때는 서로 섞이지 않는 걸로 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결국은 뭐다? 그렇죠. 고체냐 용액.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상은 뭐랑 관계 있다? 용액인지 아닌지랑 관계 있다. 용액 하나당 1. 그리고 성분은 뭐랑 관계 있다? 화학종이랑 관계 있다. 그리고 반응하는 개와 반응하지 않는 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다르다. 자유도는 뭐다? 그렇죠. 세기성질과 관계 있다. 세기성질의 수가 자유도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압력, 온도, 조성이 있다. 이게 세기성질이니까. 그래서 F'을 하면 이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데 그 하나 없애는 게 바로 보통 압력에 해당한다. 그래서 온도 조성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상그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